수업 시간에서 평가를 해야 되니까. 자는 거 아니에요? 자는 아이들도 있고요. 점수를 받으려고 또 말똥말똥한 친구들이 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과정 속에서 아이들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자, 인풋. 인풋은 뭘까요? 많이 듣고 쌓아놨다가 결국 뭔가를 써먹을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아웃풋이 되겠죠. 아웃풋 중심의 수업들이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령별 학습 로드맵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영어 교육 적기 교육일까요? 조기 교육일까요? 자, 오늘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해온 게 팩입니다. 네, 팩입니다. 아까 팩을 드렸어야 될 거 그랬나봐요. 팩입니다. 자, 적기 교육이 맞을까요? 조기 교육이 맞을까요? 말씀해주세요, 편하게. 저는 적기. 적기 교육. 네. 네, 적기 교육. 자, 먼저 말씀하신 우리 저 선생님. 네. 사심이 가득하셨습니다. 빨리 말했습니다. 네. 선착순이었어요 이제? 또 문제 있습니다. 예, 상품도 있고요. 자, 어떤 게 맞을까? 정답은 없지 않을까요? 네, 정답을 사실은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녀의 발달 능력과 인지 능력에 따른 성장 속도에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적기 교육인데 영어 교육을 하는 저로서는 사실은 조기 교육을 권하고 싶거든요. 조기가 몇 왜냐하면 살이에요? 조기가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영어를 많이 들려주고 읽어주고 노출해주는 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아이들을 지도에다 하다 보니까 뱃속에서부터 영어 공부를 했어. 엄마가 태교를 막 영어를 했어요. 그리고 영어 유치원을 갔어요. 일반 유치원을 나왔어요. 근데 정말 실제로 아이들을 지도해 보니까 영어 유치원을 3년 다닌 친구는 일반 유치원을 다니고 공부한 친구보다 3년 정도가 빨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국어 환경이다 보니까 학원에 가서 월수금 원어민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일주일에 해봐야 3시간 1시간씩 친다고 하면 그리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죠. 한국인 선생님하고. 그런데 영어 유치원을 다닌 친구들은 아침 한 10시부터 2시까지 5시간 동안 원어민 선생님을 만나죠. 정말 영어는 거짓말을 못하는 시간의 법칙이 굉장히 존재해요. 얼마나 많이 노출됐느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느냐에 따라 또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랬냐에 따라서 아이가 영어를 학습하는 능력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실제로 지도해 보니까. 그런데 요즘 많이 바뀌었죠. 어머님들이 일찍 시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영어 너무 쉬워졌어. 절대평가래. 나라에서 영어 사교육비가 는다 해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절대평가를 했는데 절대평가가 과연 수능 시험을 칠 때 절대평가가 쉬운가요? 이제 어머니들이 막연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절대평가니까 쉬워졌어. 야, 이제 쉬워진대. 야, 영어 하나도 안 어렵대. 영어 하나도 안 중요하대. 그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문제를 보면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져요. 이 영어 수준들이 하나씩 다 내려왔어요. 고1 때 하던 게 중3 때 내려오고요. 이게 중2 때 하던 게 중1 때 내려오고 투부정사 동명사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아이들이 점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초등 영어가 3학년부터 진행되지만 그때부터 이제 많은 용법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 시작하면 조금 더 수월할 때 빨리 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지금 딸아이 하나인데 6학년이에요. 사춘기가 왔어요. 엄마 나 혼자 있을게. 이렇게 문 닫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영어를 빨리 끝내주셔야 돼요. 그 시기가 오면 저희 딸은 숙제를 안 하면 학원을 못 가고 학교를 못 가는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6학년이 오더니 어느 날인지 제가 딱 바빠서 못 봤죠. 어느 날 딱 봤더니 세상에 며칠째 숙제를 안 해갔더라고요.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사춘기가 오기 전에 엄마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할 때 공부를 시켜주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발달과 성장 속도에 맞추는 것이 맞으나 영어는 조금 일찍 시켜줘도 좋다. 자, 그 다음에 영세, 좀 너무하죠. 태어나자마자 영세에 무슨 공부를요. 공부는 아니고요. 모국어 환경이 아니고 엄마가 영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무한 노출, 반복으로 영어의 바다에
중요한 게 듣기죠. CD 많이 들려주는 거예요. 들려주는데 마더고즈. 마더고즈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장가 같은 거죠. 그리고 동요. 서양의 동요. 우리나라의 동요도 많이 들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슷한 음률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동요도 들어주면 외국의 동요를 들을 때 훨씬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요때는 그냥 무조건 넣어주는 촉감책, 보드북 다 아시죠?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소리 나는 거 A, B, C, Apple 이렇게 누르면 소리 나는 그런 완구류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림책. 선생님 제가 발음이 너무 안 좋은데 읽어줘도 될까?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아이는 아이만의 발음을 갖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CD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보다 혀가 유연하기 때문에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낱말 단어 카드를 활용해서 어휘를 좀 확장해 주시면 좋아요. 어머니들이 듣기만 해주시고 chair, desk, computer 이렇게 영어로 안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는 한글은 낱말 많이 하잖아요. 의자, 그리고 에어컨 이렇게 붙여놓으시죠. 이렇게 부모 해서 붙여놓으시잖아요. 근데 영어는 안 붙여놓거든요. 영어도 붙여놓고 사물의 이름이 사물의 이름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려주시면 아이들이 쉽게 좀 공부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영세는 아니지만 한 3세, 4세, 3세만 해도 잘 보지만 너무 영상은 일찍 보여줄 필요가 없지만 4, 5세 때는 영상을 좀 보여주되 1시간을 넘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텀을 좀 잘라주셔야 돼요. 20분 그리고 1시간 넘다가 또 20분 짧게 잘라서 뭐 이런 것들 맥센 루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활용 사이트는 이제 뭐 잠수네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라즈키즈라고 하는 건 미국에서 이제 독서를 할 수 있는 건데 미국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리틀박스 활용하기 좋은 책들 뭐 ORT 노브영, 스콜라스틱, 영어 그림 사전 특히 사전을 이용하시면 사전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엄마들도 같이 찾으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 만 6세에서 8세 이제 만 8세니까 이제 9세까지 되는 거죠. 그렇죠? 학교 수업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이제 3학년부터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CD 듣기, DVD 보기. 이제 DVD는 어제 제가 이 PPT를 만드는데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때부터 벌써 자막을 가리고 보라면 어떡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훈련이에요. 처음부터 자막을 가리고 영어로 들려주면 아이가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가려고 하면 자기 의지가 강해져서 힘들기 때문에 이걸 꼭 해주시고 이제 파닉스를 체계적으로 공부해 주셔야 될 때예요. 파닉스 하면 뭐 듣기가 먼저 아닌가? 근데 결국에 우리는 외국어로 배워야 돼. 제2 언어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파닉스를 체계적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이 파닉스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정말 중학교까지 가서 아이들이 영어를 읽어내는데 힘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규칙을 잘 찾아내고 규칙을 잘 훈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리더스북 읽기.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한 스토리가 나와 있고 반복이 많은 문장을 읽어내는데 섀도우 리딩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세대를 틀어놓고 원어민이 하는 발음 2초 후에 바로 따라가기. 아이들이 이거 못할 것 같죠? 이걸 연습하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 억양에 따라서 영어는 존댓말이 없죠? 영어는 존댓말이 없어요. 존댓말이 없어서 억양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버릇이 없구나, 버릇이 있구나 알 수가 있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 억양으로도 왜? 이러고 얘기하면 하는 거죠. 왜? 하고 얘기하면 다정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것처럼 인토네이션, 억양과 발음을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섀도우 리딩을 꼭 해주시고 낭독이라는 건 큰 소리로 읽는 거죠. 자기 귀에 듣도록. 그러다 보면 저장이 잘 되고 훈련할 수 있고 제가 쓴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것이 녹음 훈련이에요. 녹음이 이제 어떤 거냐면 자기가 배운 거를 녹음하거나 아니면 이제 콜스북이라 그래서 회화책 저희 뭐 옛날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처럼 나온 것들을 자기 혼자 스스로 묻고 대답하기가 있어요. How are you doing? I'm fine 해서 연습해서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 내가 뭘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라고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단어 문장 쓰기.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디즈니가 내용 자체도 쉽고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비속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들으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살살살살 밀어서 디즈니 애니메이션 만화에 이번에 굉장히 많이 하죠. 라이온 킹부터 해갖고 알라딘 노래랑에서 굉장히 멋있었다고 저도 못 봤는데 예,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여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3학년 때 이제 학교 수업이 들어가거든요. 이때 정말 영어의 실패감을 맛보는 시기예요. 엄마들이 너무 늦게 시켜서 처음에 3학년 1학기 때는 알파벳만 나와요. 알파벳만 나와서 뭐야 뭐 별로 안 해도 되겠다 쉽다. 2학기 되죠. 문장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4학년이 되면 많이 어려워져요. 5학년이 되면 이제 투부정사 동명사까지 나오고요. 이제 어머니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런 부분들이 확 공교육은 확 올라가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너무 3학년 교과서만을 보고 별거 아니야 천천히 가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다 나중에 난 영어 너무 어려워 못하겠어. 아이들에게 자신감은 굉장히 학습하는데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미리 조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만 9세에서 12세 진짜 영어 학습을 이제는 달려가야 될 때죠. 빨리 빠른 걸음으로 여기도 듣기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챕터북 스토리가 있죠. 챕터마다 나와서 그럼 아서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뭘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벌어질까 이런 스토리 중심의 챕터북 수상 작품 그 다음에 어휘량을 이제 올려줘야 돼. 이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외워야 돼요. 자, 하루에 15개, 너 만나 10개. 학년별로 해서 아이와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을 문법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문법은 한 번 해서 되지가 않아요. 저도 정말 100번, 200번을 하나 봐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문법이거든요.